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 중인 이필형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께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알고 계시지 못하는 관상동맥 중재 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관상동맥 중재 시술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들이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게 되는 과정은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개원의 선생님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개원의 선생님들께서는 외래를 통해서 환자들을 보내주시고요. 급성 흉통이 생겨서 응급실로 온 환자들은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혈관 조용실에 들어온 환자들에 대해 관상동맥 조용 영상을 얻는 과정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는 엔지오그래픽 이미징 시스템의 침대 위에 묵은 방포를 덮고 누워 있고요. C암 아래쪽은 엑스레이 튜브가 있고 위쪽은 플렉 디텍터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는 정면의 화면을 보면서 손으로 카테터 등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위해서는 동맥 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맥은 요골동맥 또는 대퇴동맥이고요. 유도초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카테터, 가이드와이어 등의 기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술의 복잡성, 필요한 기구의 수에 따라서 더 큰 내경의 유도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관상동맥 중재술을 위해서는 관상동맥 입구를 찾아서 카테터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술자의 경험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동맥 또는 팔동맥을 거쳐서 좌우 관상동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의 카테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대부분의 환자에서 어렵지 않게 시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마다 다양한 크기의 대동맥과 다양한 형태, 위치의 관상동맥 입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카테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골동맥에 유도초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카테터와 와이어를 유도초를 통해서 삽입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투시 영상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상행 대동맥까지 가이드 와이어와 카테터가 삽입되고 이렇게 조영제를 투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시술 중에는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환자의 경우 먼저 우관상동맥을 촬영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좌관상동맥의 상태를 다른 카테터를 이용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할 때에는 같은 혈관을 보더라도 정형화되어 있는 다양한 방향에서 촬영을 함으로써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좌전 하행지 근위부에 심한 협착이 있습니다. 중재술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이드와이어가 삽입되어야 합니다. 대개 관상동맥에 삽입하는 가이드와이어는 지름이 아주 작은 섬세하게 만들어진 가이드와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 풍선 확장술을 먼저 시행합니다. 관상동맥 중재술에 사용되는 풍선도 크기, 길이, 재질, 강도가 다양해서 병변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스텐트 삽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대개 아테로트롬보틱 이벤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아스피레이션 트롬보토미를 시행해서 혈전을 이렇게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실제 시술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장면입니다. 자, LAD와 다이고널 브랜치의 심한 협착들이 관찰되고 오퍼레이터는 가이드 와이어를 넣었습니다. 오퍼레이터는 인트라베스큘러 울트라사운드라는 장치를 혈관 내경에 삽입 후에 병변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중재술을 플래닝하게 됩니다.
이후 풍선 확장술을 시행을 하고 스텐트를 삽입하게 되고 이후 적절한 크기와 길이의 고압력 풍선을 사용해서 충분히 스텐트를 확장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인트라베스큘러 울트라사운드로 스텐트의 최적화를 확인하고 시술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듯 관상동맥 조영술을 할 때에는 단순히 조영 영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조장치를 이용하여서 시술 여부를 결정 또는 시술의 최적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중재 시술의 발전을 이해한다면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받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은 1977년에 닥터 그린치가 처음 시행 후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주 획기적인 시술이었는데요. 처음 풍선 확장술을 받은 환자는 30년 후에도 건강하게 살면서 당시의 젊은 닥터 브린치의 열정을 회상했었습니다. 하지만 풍선 확장술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플락 다이섹션에 의한 등에 따른 어큐트 클로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풍선 확장술만으로는 50% 이상의 잔여 협착이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남는 등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스텐트라는 것인데 1986년에 처음 시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텐트 역시 분명한 한계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높은 재협착률이었습니다. 높게는 1년에 50%까지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드러그 일루팅 스텐트, 즉 약물 용출 스텐트입니다. 초기 약물 용출 스텐트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스텐트에 엔티프롤리퍼레이티브 에이전트와 이를 캐리하면서 서스테인드 릴리스를 시킬 수 있는 폴리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물 용출 스텐트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초기 보고에서는 약물 용출 스텐트는 일반 금속 스텐트와 비교해서 6개월째 조영술상 재협착 여부, 1년째 예후 측면에서 결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약물 용출 스텐트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스텐트 삽입 후에 스텐트 혈전증이 무시할 수 없는 빈도로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텐트 혈전증은 다양한 이유로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안티프롤리퍼레이티브 에이전트에 의해 장기간 스텐트가 티슈에 커버되지 못한 채 혈액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 바이오컴패티블하지 못한 폴리머 등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 반응, 시술 과정에서 또는 후기에 발생하는 스텐트의 말로포지션 등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2007년에 약물 용출 스텐트 사용이 급감한 시기도 있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의사들은 스텐트를 더 잘 넣으면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았고 혈전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텐트가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닌 합금을 이용해서 스텐트의 두께는 줄이면서 비슷하거나 더 좋은 레디얼 포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폴리머도 더욱 바이오 컴패티블한 재질로 바뀌었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폴리머가 바이오디그레데이션 되도록 설계되기도 했습니다. 오퍼레이터들도 경험이 축적되면서 단순히 눈에만 의존하는 조형 영상 기반의 시술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혈관 내 이미징을 이용해서 스텐트를 최적화시키는 노력이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상동맥 중재 시술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약물 치료, 중재 시술, 우회 수술 등 다양한 치료 분야가 시간에 따라서 발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단연코 지난 20년, 30년 사이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우리 환자들의 치료, 예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물용출 스텐트를 이용한 관상동맥 중재 시술의 현재는 mature technology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스텐트를 최적화하여 잘 넣을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런 발전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과거에 소외되었던 환자와 병변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이나 시술이 어려웠던 고위험 환자들도 여러 가지 서포팅 디바이스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를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중재시술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했던 다양한 고위험 병변에 대한 중재술도 시도되고 있고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성 완전 폐색 병변의 치료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협착 병변과는 달리 만성 완전 폐색 병변은 최소 3개월 이상 막혀있는 병변을 뜻하고 그 내부는 파이브로틱 티슈와 캐스피케이션을 동반한 플락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중재술로 치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관상동맥의 완전 만성 폐색에 대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더 좋은 스텐트 결과를 얻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과 같이 완전 폐색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는 반대쪽의 측부 혈관을 통해서 시술을 하는 기술 등이 발전하고 관련 기구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그리고 시술자들의 경험과 숙련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관상동맥 중재술의 과정이 체계화되고 스텐트 삽입을 최적화시키면서 급성 합병증의 발생이 매우 드문 상황이 되면서 이제는 당일 시술, 당일 퇴원을 하는 세임데이 PCI도 많은 병원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지혈도 쉽게 할 수 있는 원위부 요골동맥 천자를 통해서 중재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중재술 전후에 이스키믹 컴플리케이션 또는 이벤트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항혈전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항혈전제를 현명하게 잘 조합하여 관상동맥의 허혈성 합병증의 위험은 높이지 않으면서 출혈합병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다양한 전략들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